지난주에도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가 중국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이 상하이 종합지수 1.8% 급락하면서 2847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낙폭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평가 절상 이 고시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 달 만에 최대폭이네요. 0.07% 절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증시는 지금 낙폭을 또 많이 줄여나가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증거가 해서 전망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경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중국 증시 한 8% 넘게 떨어졌고요. 올 들어서만 본다면 거의 19% 넘는 가까운 폭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주 증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11일 중국 증시는 전체 상장 주식 중 45%가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고황 장세가 연출되었었는데요. 네, CSI 300 지수도 5.03%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를 잠정 중단하지 않았다면 이날도 아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6% 상승했으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5.9% 떨어지며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또한 역외 시장에 개입해 환율 안정화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13일 개인 집단 투매로 인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4일에는 창해반 초기 상장사 28개사 대주주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매각을 유보하는 등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날에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2,900선까지 무너지며 201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주가 급락세와 대주주 지분 매각 해제 그리고 위안화 환율 절하 압력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전기차 자동차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모든 명차부터 저렴한 차까지 모두 집합해 있는 곳, 바로 중국입니다. 2014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2,350만 대로 미국의 1,650만 대보다 700만 대나 많습니다.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매한 자동차 대수가 1억 대를 넘어섰고요. 북경, 상해, 심천 등 주요 대도시들은 교통난과 공해로 자동차 번호판을 제한하고 있고 상하이 번호판 경매 가격은 8만 위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중국의 악명 높은 대기 오염은 예전에 철강과 시멘트 같은 공장에서 비롯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던 중국인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스포츠 경기나 국가 지도자들의 회담에서 북경은 이미 기피 지역이 되고 있고 수도인 북경을 천도하자는 천도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홀짝제 운행, 각급 학교 휴교, 그리고 기업들의 탄력 출퇴근 등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지금 이것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자동차 보급과 배기가스 그리고 저질 석유 공급에 따른 석유 연소로 인한 2차 공해 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중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국토의 15%가 독스모그 지역이고 경제 규모로는 50% 정도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디젤 소비량을 볼 때 휘발유의 85%, 디젤의 45%가 자동차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앞으로도 멈출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원이 필요한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 현재 15% 정도만 확보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네. 중국 제조 2025에 예.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중국 제조 2025에 전기차 산업 지침서가 포함되는 등 중국의 당국 의지는 정말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국가 산업 보조 사업으로서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국가 보조가 없으면은 추진하기 힘든 사업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부의 과다 부채로 인해서 지금 추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육성하기로 했고요. 내수 시장에서 힘을 길러 전 세계 1등을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산업으로서 생산량이 원가를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중국 정부 정책 주도하에 진행되는 전기차 육성 프로젝트는 전기차 기술력 향상과 판매량 증대, 더불어 배터리 산업 그리고 충전소 사업까지 동시에 발전할 것입니다. 선진국이 정부 정책 주도로 자동차 산업을 진행할 수 없는 데 반해 중국 정부는 배터리 값을 보조하고 모든 중국이 주요소에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함으로 명령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국무원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도시 내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향후 신규 주택의 경우 100% 예비 충전소가 완비되어야 하고 대형 공공 건축물과 공용 주차장에는 10% 이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인프라를 갖추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차 월 2만에서 3만 대가 조만간 5만 대 이상으로 도달할 전망이고 2015년 3분기까지 전기차 충전소 4만 개를 설치했고 2020년도까지 480만 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부처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발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0년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는 500만 대,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도까지 충전식과 분산식 충전소를 각각 12,000개와 480만 개 이상 건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대대적인 발전은 액체 연료 대체를 가속화시키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2020년까지 전기버스, 택시, 전기청소차, 물류차 등이 개인 자가용 포함을 해서 전국 전기 자동차 보유량은 5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판매는 2011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KNC 컨설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전기차 200만 대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개선,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 강화, 에너지 대외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전기차 시장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의 곳곳이 이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상당히 비상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이죠. 스모그와의 전쟁을 또 선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오늘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떤 기업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중국 국가전력망 회사 산하의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 국전남서 테크놀로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이 회사는 1조 위안 이상의 규모의 전력 거래 시장 플랫폼 개발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서 전력 자동화 분야의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 주력 사업으로는 첫 번째 전력망 자동화, 두 번째 신에너지 매출, 세 번째 레일 교통 및 산업용 제어 시스템, 네 번째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설비 및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매출별로 자세히 알아보시면 전력 자동화가 이 회사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신에너지 매출 17%,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가 8%, 기타 부문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전력망 자동화 신에너지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사업이 58.9%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장비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고 동사의 중국 내 자동차 충전 장비 시장 점유율은 35%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 장비 사업은 동사의 또 다른 하나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네, 매출액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대부분 수출 낙찰 연기와 착공과 화물 납품 주기 연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 12월 기준으로 14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 3천억 원 정도 신규 수주를 실현했으며 수주 증가에 따라 2016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도 보시면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4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급 소프트웨어 도입과 인건비, 비용 증가 등과 연구 개발비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관리 비용상의 상승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전력망 관련돼서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서 또 그룹 자산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국내 업체 LS산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LS산전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전력기기 부문의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비스마르크 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매출 및 전기시장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의 실적세가 개선되고 있고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과 공정 효율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력기기 사업에서 20% 내외의 영업이익률 유지를 동사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 확대 시 충전 시 시스템, 충전 인프라 매출 증대로 융합사업이 동사의 매출에서 현재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LS산전과 지금 국전 남서테크놀로지 한번 ROE와 영업이익률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LS산전에 비해 국전 남서테크놀로지가 두 지표 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산전의 경우 전력기기 사업의 발전과 융합사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국전 남서테크놀로지가 향후 국가정책의 수혜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재무 건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이 환경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대1로 또 국가 전략 추진에 따라서 이러한 또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는 보니까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가치 좀 떨어진 그 모습인데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현재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지방 정부는 이제 레일 교통을 중요 수단으로 도시 레일 교통의 투자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합관리 영역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일 교통 관련 매출이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대전자동화 연평균 투자는 40억에서 50억 위안에서 100억 위안 안팎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대전 자동화 건설의 매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모회사인 남서그룹은 2016년까지 사업통합 지분 양도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업 경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국유기업 개혁의 실시에 따라 남서그룹의 전체적인 성장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셨듯이 1대1로 전략으로 국제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국전 남서테크놀로지는 정부의 1대1로 정책 추진에 따라서 도시전력회사 24개 변전소의 2차 설비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으며 태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제품을 납품해서 기타 신규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 규모가 27.8% 증가한 1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도시 배전망 건설과 전력망 자동화를 도시 인프라 6대 중점 프로젝트로 하나로 명시하면서 국전 남서 테크놀로지가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지난 지금 1월 7일부터 1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많은 주가들이 지금 폭락세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이쪽에 121선을 뚫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2016년 1월 11일 이때 지금 5% 넘게 빠지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에 지금 저는 매수가는 13.5 위안에 매수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87 위안, 손절가는 12위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최경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